안녕하세요. 태풍입니다. 오늘은 분당의 26억이라는 내용을 갖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분당 26억 8,400만 원, 분당의 국평인 더샵 티에로1이 완판됐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한 가격이 아니냐, 아니면 당연히 분당은 신축이 귀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막 이런 뭐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가격에 사냐고 했는데 없어서 못 샀습니다. 이게 현재 분당의 상황인 거죠. 지금 패닉 바잉이 아닌 공급 공포의 증명입니다. 더샵 분당 센트로 부평인 경우에는 5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 시장은 이미 새 아파트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안 사면은 새 아파트는 영영 없다는 그런 공포심입니다. 특히 서울이나 분당이나 이런 주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공급할 택지 지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재건축, 재개발. 근데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도 많이 들어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이주를 해야 되고 그 이주비도 나가죠. 기간이 지나고 인제 신축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신축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분당에 있는 이 아파트 분양가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제 블로그에서도 작성을 해드렸는데, 제 블로그에 이제 글은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한번 보시면 좋고요. 이 영상은 그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만든 거예요. 우리 알죠? 천장이 뚫리면은 그게 옆으로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각 지역에 대장을 두고 이 대장이 이 가격이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 흘러가고 그게 이제 그 옆 동네로 흘러가죠. 분당이 이제는 진입장벽 2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분당 다음은 어디로 가냐? 당연히 용인 수지로 가겠죠. 우리가 이제 분당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좋은 학군도 있고 판교나 서울이나 혹은 수원이나 이쪽으로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러면은 보통 분당을 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수지에 있습니다. 수지도 좋은 학군으로 유명하죠. 수지 전엔 어디 있냐? 수원에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게 수원에 있다가 이제 좀 더 공부를 물론 수원 영통도 수지만큼 좋습니다. 예,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수원에서 수지로 갔다가 분당으로 갔다가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부리면 이제 개포나 대치로 공부를 위해서 가는 거죠. 어쨌든 이미 지금 대치나 개포나 서울의 강남 상구는 계속 천장을 뚫고 있죠. 그게 이제 분당으로 와서 분당 재건축과 같이 맞물리면서 분당도 이렇게 20억을 뚫었고, 물론 판교도 물론이고요. 이제 그게 용인 수지로 왔죠.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가냐? 당연히 그 아래쪽으로 가겠죠. 근데 용인 수지하고 분당이 묘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 65%의 룰이라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분당의 가격의 약 65% 정도라면 수지의 가격이다. 이게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쭉 보면은 대충 이런 가격으로 갑니다. 우리도 이런 거 있죠. 대장 아파트가 얼마면은 그 옆에 뭐 신축이 얼마면 그 옆에 구축은 신축의 한 80%뭐 이렇게 따라갑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분당이 치고 나가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죠. 분당이 저렇게 치고 나가면 다음은 어디다? 다음은 수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지구가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4주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 대책 발표 이후에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렵죠. 토지 허가가 광범위하게 발표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거주에게 가장 좋은 곳, 그런 것들이 더욱더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025년 12월 15일부터 수지구가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이 상승률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이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호갱론으로 찾으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호갱노노의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호갱노노에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실거래가 변동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래가 변동률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부터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실거래가 변동률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저거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이렇게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실거래가 변동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와가지고 수지구에 현재 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구의 대장은 노죠. 성봉역 롯데캐슬이죠. 성봉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15억 7,500만 원 12월에 신고가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아실인데요. 아실에 보면은 여기에 있죠.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전고점 이상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지의 15억이 누군가는 미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상승에 대해서 정부에서 뉴스 발표를 했죠. 상상 이상의 공급이 온다. 태릉 CC급 규모, 신규 부지를 포함하고 기대 이상일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는 그냥 그러면 공급이 이제 많아지니까 괜찮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행간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뉴스는 그렇다고 해서 뉴스가 다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지 않고 정부도 없는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뉴스를 보고 그걸 어떻게 내가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그게 필요합니다. 현재는 굉장히 공급 가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택지지구도 없고 공사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땅이 있더라도 그냥 공사를 33평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공사비만 거의 3, 4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급은 가뭄이고 이제 열심히 공급을 해야지라고 해도 아파트를 짓는 데만 해도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땅도 마련해야 되죠. 언제 다 준비를 하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준비하고 다 해도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한 데는 3, 4년, 적어도 빨라야 하는 얘기고 5년 정도 시작됩니다. 요이 땅 해도 5년인 거죠. 먼 미래의 공급은 지금의 불장을 끄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 잠깐의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제 봤죠? 3기 신도시에서 봤죠. 3기 신도시에 세상에 유례없는 그런 사전 청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잠깐 불을 껐지만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고 3기 신도시 발표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죠. 또 하나의 우리가 문제가 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양도세를 중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발표에도 시행령에도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는 어쨌든 이거를 매도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반대로 매수자들도 뭔가 시장에 좋은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열심히 접근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엄청난 급매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시행령에 지금 변동사항이 없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2월이나 3월 중에 이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 결정하겠다,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2월 말에 발표할 건데 이게 5월이거든요. 5월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매도를 못하면 중과예요. 근데 이거를 2월에 발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집을 내놓죠. 그럼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은 2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이 2달 판매하다 안 되면 그냥 안 팔어. 그냥 전세 두지 뭐. 요즘 전세 값도 많이 올라갔는데 안 팔아야지. 그냥 전세 둬야지. 그게 하나. 또 하나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토지 허가 거래이기 때문에 전세를 주면서 매도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실거주자 그리고 전세 낀 물건도 못 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물건이 잠겨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는 많은 급매를 만들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포지션별 대응 전략인데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신분당선 라인이나 핵심 입지를 좀 사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방 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갈아타실 여력이 있다면은 지금 갈아타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갈아타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지금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토지 허가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 가능하면은 정리할 건 정리하면서 현재 분위기인 똘똘한 채 좀 집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주택이 아닌 비주택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혹은 주거를 할 수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이상의 오피스텔 요런 것들로 투자를 좀 더 확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1주택 갖고는 인플레이션 정도 방어하는 거지 우리의 부를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정리합니다. 관망할 것인가 올라탈 것인가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에 올라타십시오. 현재 많은 데이터가 부동산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데이터를 집중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말보다 시장의 돈을 믿으십시오. 분당이 뚫고 수지가 메우는 이 판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이상 태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